이렇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 오신 우리 석강희 전무님 그리고 유희철 전 그리고 우리 중앙의 손석조 관장님께 잠깐 감사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일단 제가 이제 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사론 신협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되게 훌륭한 신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밴쿠버 쪽 한인 사회의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저희랑 비슷하게 어떤 그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신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사회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배우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동아민신협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해왔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성과관리 제도, 그리고 조합원 관리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함 드린 대로 동아민신협 금융센터 지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차장 이상협입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의 한자의 뜻을 보면 이제 서로상자의 화의 협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를 해보면은 서로 화합하고 협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신협 쪽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해 관심도 없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협을 아니고 협동자로 공부를 하면서 저 이제 부모님한테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냐, 어떻게 제가 신협에 들어갈 거 아셨냐 그랬더니 그냥 장명수라서 돈 주고 지으셨다고. 운명 있으면 운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첫 직장이기도 하고 아마 평생 직장이 상협이라는 이름이 우리 동암신협을 빛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저희 동암신협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암신협은 이곳이 이제 인천의 이제 부평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공동주대 지역은 이 부평구 전 지역과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길 하나 건너가면 남동구거든요. 이 남동구, 간석, 상동, 사동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직장 있으신 분,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동주대 조합원 가입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입점하고 있는 곳이 10.2동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총 한 11,8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거래해 주시는 조합원 수는 총 6,346명 정도 되시고요. 네, 조합원은 아니지만 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약 2만 명 이상 거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상시로 근로하는 직원은 이제 13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재무현황은 10월 말짜리 말씀드리면은 자산은 1,49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금은 1,169억, 출자금은 76억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동일의 한도 금액은 18억 9천을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금을 예금에 대한 비율은 15.9%, 그다음에 자산대비 대출 비율은 78.3%. 연체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없는 편이 0.6% 정도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당기순이익은 10월 말적으로 6억 원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론 시장에 대해서는 규모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해도 많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저희 조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신협은 다 똑같이 조합원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저희 김남균 상임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회하고 감사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현재는 영업점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금융센터, 여기 1층이 지금 이제 금융센터고, 여기서 멀지 않은 위치에 이제 그 신동아 지점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군데 영업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영업점을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2층에는 전략계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충돌라든가 실권관리 이런 감사실 업무를 여기 2층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역은 이제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93년도 2월달에 제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금 26년차 그 영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신협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신협회 가면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지점이 하나 있는 것도 그것도 본 건물이세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임차해 있는 건물. 임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중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대외적으로 수상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지역본부의 어떤 경영평가나 사회평가, 종합우수조합으로 선정이 올해 됐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 체크카드 캠페인에서 저희 군 전국 1위를 지금 연속해서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 표창도 총 5회 이상 저희가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요 학습 조직화 경진대회에서도 총 3회 전국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물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시계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2013년 6월자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이게 지금 이제 7년치에 대한 재무 정보인데요. 뭐 2012년부터 13년, 14년까지는 뭐 아주 큰 변화가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15년이 넘어가면서 뭐 16년, 17년, 뭐 18년 이렇게 약간은 좀 그동안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재무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순이익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3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소액이 나다가 작년부터는 어떤 그 관계순이익도 약간은 좀 실적을 좀 달성하고 기존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요구분율도 마찬가지로 9%대 10%대 했던 게 지금 이제 10% 후반까지 많이 좀 성장을 해 있는 상태이고,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뒤에 저희가 이제 조직문화라든가 성과관리와 같이 맞물려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암신협의 조직문화와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동암신협의 조직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은 크게 1기, 2기, 3기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기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저희가 이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1년도, 뭐 1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졌지만은 사실 신협들이 어떤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뭐 성과관리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2010년도까지는 뭐 전국에는 모든 신협들이 뭐 어떤 경제 상황이나 영업 상황이 좋아서 뭐 그냥 뭐 특별히 이런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좀 이익을 잘 내고 뭐 먹고 살만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2011년부터, 그러니까 10년 말부터 요 조직 문화라든가 또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을 되게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조합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02년 말에 저희가 자산이 170억 정도 소형 조합이었는데요. 이제 2010년 말에 저희가 750억, 그러니까는 2002년 대비로 보면 약 4배 이상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일단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형적인 성장의 그 어떤 원동력은 전 직원이 같이 뭔가 뜻을 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몇몇 상급 직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밑에 상대적으로 이거에 참가하지 않은 그 밑에 직원들은 일단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강요하니까 하고 약간은 좀 불만도 그런 부분에서 쌓여가고 또 힘들기도 한데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만족할 만큼 되지 않다 보니 직원들, 하급 직원들이 아주 잦은 이직이 많이 발생을 해서 뭐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1, 2년, 2, 3년 다녔는데 갑자기 그만두거나 이런 어떤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저희도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우리 동암신협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직원들을 단합시킬 만한 조직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은 잘 세우지만은 이거를 실행해야 될 직원들이 함께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4차 산업혁명 조직 만들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는 조직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직 문화는 조직과 조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원들 간의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다. 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조직 문화가 있어야지만 그 조직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함께 끌고 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떤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했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우리 조합의 미션과 그 비전을 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어떤 목표의식 공유를 통해서 직원 간의 단합이라든가 유대감이 상승할 수 있었고, 또 그 조합의 어떤 청사진을 직접 직원들 스스로 그림으로써 그렇게 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자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해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어떤 조직의 경영 방침이 많이 계속 변했었는데 이 어떤 미션과 비전을 정함으로써 이 조직이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출했던 미션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암신협은 오직 조합원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한다는 미션을 정했는데 우리 송 반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중앙에서 정해놓은 미션이에요. 근데 저희가 미션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결국 이거 이상 저희의 사명이 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중앙에 이렇게 따로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 미션을 이렇게 정했었고요. 이 미션을 바탕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될 사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암신협 인지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섬김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헌한다라는 사명서를 만들었고 지금도 저희가 매일 업무를 하기 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이 미션과 사명서를 함께 제창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전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이 동암신협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F랑 L, Y 머리자를 따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F는 펀펀한 조합, 그래서 재밌고 조합원들이 계속 찾고 싶은, 그래서 그와 바탕으로 계속 지속 경영이 가능한 신협을 만들고 해서 펀펀한 신협을 정했었고요. 그다음에 L은 리딩 신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싶어하는 그런 조합을 만들자 해서 리딩 신협을 정했었고, Y는 영 신협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모두 다 항상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플라이 동암신협이라는 비전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라이 동암신협이라는 비전은 사실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량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나중에는 이걸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기 저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업무들을 하고 조합 경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어떤 저희한테는 큰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그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2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 정도까지로 저희가 2기 위기 극복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시기로 저희가 나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재무연합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줄이 걸었던 2013년 6월달에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했던 운영사 중에 STX 페노션이라는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2014년 6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저희 유가증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6월 말짜로 누적적자 1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조합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신용협동자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어떤 자본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순자본 비율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최저 기준을 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미만인 조합들은 재무개선 원고라든지 이런 불이익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고 2% 이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 유가증권 문제가 터지고 바로 저희가 요 순자본 비율이 1.58로 2%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회에서 재무개선 권고조합이 일단은 되지만은 연말까지 유예를 하겠다 이런 시기가 일단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때 느꼈던 어떤 절망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컸었고 많이 뼈 아팠던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약간 좀 일시적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저희한테 던졌습니다. 던져라 희망을 넘겨라 위기를. 일단은 저희가 신앙까지 잃어버린다면은 정말로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위기 상황 때문에 저희 조합이 계속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좌절하지 않고 모여서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11억이라는 게 뭐 저희가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이거를 극복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너무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흥학식은 되지 않겠나 이런 신앙을 저희가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이 전략을 수립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웠던 목표는 뭐 이런 일반적인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대출 활성화, 또 여신 채권 관리, 요금을 냈던 준비대,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조합원 밀착 경영 강화 이 부분을 저희가 네 가지 목표를 일단 수립을 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이론적으로도 저희가 알아야 됐기 때문에 먼저 마케팅 이론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직원 간의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목표별로 저희가 이제 TF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 간의 자체 교육과 회의를 뭐 지속적으로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 도출된 전략들은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또 수정해야 될 부분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고 최종 수정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제 업무에 저희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출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대출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전까지 어떤 고액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혹시 문제가 생겨 부실이 됐을 때는 또 큰 리스크로 이게 저희한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행을 탈피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 대출을 활성화하자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차도시역도 1,1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소액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상품을 만들어서 주변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1일 상환 대출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그냥 1층, 2층 세 주고 또 3층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임대소득밖에 없으신 분들이라서 그 임대소득자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임대를 원가 임대를 인대해서 대출을 해드린다든지 또 이제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보증금 서민 대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품들, 이런 소액 상품들로 우리가 영업을 창구에서 모든 직원이 하자 이런 일단 전략을 먼저 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신과 채권 관리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여신 업무, 채권 업무가 몇몇 직원들의 그냥 그 고유 업무였거든요. 나머지 직원들은 아예 뭐 알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극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직원이 여신 채권 관리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 목표 의식을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금을 예탁금 활성화 및 이제 홍보, CRM 강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의견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을 끼고 있는 동암역이라는 지하철을 끼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유동인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침마다 나가서 그분들한테 뭐 휴지도 나눠주고 전자기도 나눠주고 홍보를 했는데 정작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우리는 뭐 저녁밖에 시간이 없는데 낮에는 올 수가 없다. 그러니 니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뭘 줘봤자 우리는 해당되는 게 없다.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업무를 우리가 하자 해서 이때 이제 야간 뱅크를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는 저녁 8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밖에 그냥 그 전에는 어떤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그때 생각날 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때의 기점으로는 주기적이고 정례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다양한 채널로 정례적인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날짜로 누적 적자가 11억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빠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업무에 적용한 결과 기적적으로 그에 저희가 흑자 결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흑자 결산만 한 것도 모자라서 또 그때 그 지역본부로부터 경영평가 우수조합이라는 그런 상까지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때 느꼈던 거는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어떤 그런 직원들 마음속에 자신감들이 좀 많이 생겼던.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저희가 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평가를 저희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3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들 약간 생소한 뭐 이렇게 단어이실 것 같아요. 학습 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학습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요 사업은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그런 직장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정 직원 수 이하의 어떤 중기업이나 소기업들에 대해서 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그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 장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확산토록 학습 활동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을 만들고 그 경쟁력 확보를 하는 데 기여를 하자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을 하려면은 이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목적은 이 어쨌든 그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그 기업에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금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에 상응하는 저희 조합도 이제 그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단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일단은 3년 차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학습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큰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금융 환경들이 참 이렇게 저희 같은 그 소형 조합들이 견디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속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예대 마진의 폭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은행들부터 해서 저희 뭐 신입들도 보면은 대규모 신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관들은 사실은 예대 마진 폭이 줄더라도 특별히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은 저희 같은 소규모 금융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떤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뭐 은행이든 뭐 대형 조합이든 저희 같은 소형 조합이든 다 동일한 기준으로 그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 사실은 뭐 이 규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다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그 어떤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좀 많이 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맨파워를 키우는 교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저희가 소개를 받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떤 개인의 학습이 이루어져야지만 조직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학습돼야지만은 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저희가 이 학습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바랬던 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자발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또 이건 자율적인 학습 활동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1기, 2기 때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향후에 문제가 될 만한 걸 먼저 찾아서 먼저 해결을 하자. 또는 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부의 지원이 끝나든 뭐하든 계속적으로 이런 학습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사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세웠던 영착을 추진 목표니까 1차년도에는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그걸 성장시키고 3차년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학습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그런 3개년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이 학습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일단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가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어떤 개선 방안을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될 것이고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은 사실은 저희는 조합원들 만족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만족을 느끼게 되고 조합원들이 만족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 조합을 더 거래하고 저희의 어떤 재무 성과들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이었던 비전에서
좀 정량적인 부분으로 측정이 가능한 비전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기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비전은 레츠 2020 경영평가 1등급 조합이 저희의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평가 1등급이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세부 전략들을 짜는 데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 1등급 조합이 사실 전국 조합에서 예전에는 뭐 1%도 채 안 됐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도 2020년에까지는 1등급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아래 핵심 가치 5개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3가지 핵심 가치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플라이 동남신입니다. 그 정성적인 그 비전을 이 하위 핵심 가치로 저희가 넣었고 그 위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 가치가 영업 수익률 확보 관련된 어떤 그 핵심 가치들을 저희가 새롭게 추가를 이 시기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년차 때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습을 하고 그 제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성과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좀 중앙회에서 뭐 공제 실적이 부여되면은 그냥 그 공제 실적만 가지고 직원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제휴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게 실적이 내려오면은 뭐 그것만 가지고 직원을 평가하고 뭐 달성하면은 그냥 성과도 주고 뭐 이런 식의 성과 관리 아주 주먹구구식의 성과 관리밖에 없었는데 이 학습 쪽을 통해서 이때부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하고자 제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만들었던 성과 평가 원칙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항목은 저희가 매년 이제 중앙회나 지역본부에서 그 항목을 이제 부여를 하고 실적을 부여를 조합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달성을 일단은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들이 성과평가 항목에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저희가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그 어떤 중앙회나 지역본 평가 이외에 저희 자체 평가를 위해서 그 항목을 저희가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저희가 개인별로 먼저 부과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팀의 인원과 어떤 업무 강도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 팀장들하고 팀원들이 다 협의를 해서 올해 우리 팀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팀에서 정하고 그 정해진 팀 목표를 팀 자율적으로 개인들 간에 또 정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대신 뭐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자기의 실적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팀원들이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평가는 뭐 보상이 없는 또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제 최종 실적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달성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저의 원칙은 그 물론 그 특출난 개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이 그 나 잘났으니까는 내 건 내가 다 달성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팀이 못하고 다른 팀원들이 못하면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당연히 우리 모두 다 협동조합이고 신협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상반기 6월 말자 평가를 해서 6월 말자로 실적 최우수인 직원한테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하반기에는 이제 조합원 해외 연수를 좀 먼 데를 가거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을 가고 뭐 그 전에는 미서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먼 데를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때 그 상반기 실적 최우수자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제공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항목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넣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그냥 저희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팀 평가가 총 200점 만점이고 개인 평가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팀 평가가 당연히 더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 목표 같은 경우에도 그 나는 내 목표를 달성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이 달성 못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 목표 달성률의 8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점은 일단은 저희가 조합을 먼저 많이 이용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합 상품을 이용을 하고 또 저희 가족들이 이용을 해야지 조합원들한테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저 직원들이 우리 조합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가점 유형으로 넣어서 이렇게 또 그 추가점을 주고 있고요. 반대로 밑에 보시면은 뭐 좀 업무상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조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학습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벤져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6년도 2년차 때 운영되었던 학습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조가 어떻게 그 학습조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벤져스조는 제일 먼저 그 조합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그 조합의 어떤 통계 분석을 좀 이렇게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조합의 뭐 강점도 있겠지만은 약점도 있고 또 좀 그 앞으로 더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출을 해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이제 점점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 비대면 거래를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일단 도출을 했고 또 하나는 신용대출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신용대출뿐 아니고 뭔가 그 소외돼 대출에서는 뭐 은행 쪽 대출에서는 소외돼 있는 그런 대출들을 찾아서 좀 그들을 위한 특화된 대출을 만들어서 그 실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두 가지 정도의 그 일단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스로 만든 상품들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보면은 그 주택의 구조 중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한 주택에 그냥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은행에서는 이런 주택들이 대출 환부가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방수 대비해서 차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대출을 잘 안 해서 은행 쪽에서 대출을 거의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작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저희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사실 과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출을 받으러서 오셨는데 뭐 이미 뭐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뭐 어떤 뭐한 두세 명, 세네 명만 있어도 찾아가서 뭐 상품 설명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작성을 직접 하고 이런 식의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도 이때 좀 이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학습조에서 요청해가지고 즉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 이 비대면 거래 중에 보면은 이제 ATM기를 이용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기계들이 아직 뭐 내용 연수도 안 되고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비대면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좀 최신형 기계로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요청을 해서 바로 저희가 ATM 기계 2대 정도를 그 최신형 기계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수신 관련된 그 캠페인을 할 때 비대면 거래 활성화 중심으로 캠페인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카드라든가 자동이체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했고 또 그 결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국에서 체크카드 부분은 저희 분에서 1등을 요때 이유를 놓치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뭐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뭐 거의 그냥 뭐 큰 차이로 항상 1등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체크카드 우수 모집인으로 또 선정이 돼서 뭐 포상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사실은 이 학습조에서 한 3-4명 되는 이 학습조에서 만든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 조합이 그런 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수치적으로도 반영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요구물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수신고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2016년, 15년 이 학습조를 통해서 좀 마련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조직 문화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민신협의 조직 문화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소통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학습하는 조직 문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물론 저희도 조직이기 때문에 뭐 상하 직급의 구분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가거나 또는 어떤 정보의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직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팀이나 개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희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원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그리고 혹시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회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했던 직원들이 모두 다 1분 스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됐지만 지금은 요 1분 스피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뭐 개별적인 면담이라든가 또 이제 저희 이제 또 보면 이제 그 폐쇄형 이제 그 SNS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룹의 동호회도 저희가 또 신협 동호 저희 조합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업무 공유라든가 이런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망의 메일을 통해서 서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이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생겨서 뭐 공부를 하거나 학습하는 게 아니고 늘상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독서 포럼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학습주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이게 제일 큰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뭐 여신, 수신 각자 같은 파트에 대한 방법서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FP 등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이 공동으로 같이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동아민진협의 조합원 관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될 뭐 연수송고 신협이라든지 뭐 광안 신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시면 더 화려하고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이 신협회관을 활용해서 뭐 동호회라든가 문화교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회, 탁구동호회, 여행동호회, 홍보위원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상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산악회가 간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새벽에 나와서 산악회 대응을 하고 지금 산악회 가 있는 상황이고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정기 산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탁구 동호회 같은 경우 저희 4층에 탁구장이 있는데요. 여기 동호회가 또 결성이 돼 있어서 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동호회인 동행이라는 여행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입 자격은 이제 30세 이상의 저희 여성 조합원들, 여성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뭐 등교 여행을 하면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합에 큰 도움이 되시는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떤 각종 대회 홍보를 할 때 함께 홍보를 하고 또 조합의 총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교실로는 저희가 기타 교실이 있고 또 탁구 교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비정기적인 일회성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안 하고 있지만은 뭐 기존에 했던 분들 보시면은 뭐 노래 교실이라든가 뭐 한자 교실, 또 엄마와 함께하는 쿠킹 스쿨, 그리고 또 신규 가입 조합에 대한 교육 등등 뭐 다양하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요 사회공헌 활동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장학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후원, 그다음에 어떤 조합원 동호회라든가 문화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지역 내 인재들에 대한 또는 약간 소외된 지역의 자녀들에 대한 그 장학금을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후원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후원, 그다음에 그 밖에 소외계층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후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관기관들이라든가 단체들에 대한 후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동호회라든가 문화교실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환산하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총 지역사회 환원된 금액이 한 3억 1,800 정도 금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무슨 뭐 조합원 이벤트, 해외 연수, 또 조합원들에 대한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 그냥 간단하게 뭐 사진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노래교실이라든가 저희가 영화 상영도 저희가 무료 영화 상영도 했었고, 또 쿠킹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저희가 토요일 어머니 아닐 때 나와서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그 요리 그 강사를 불러서 같이 요리를 하는 그런 저희가 그 문화교실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조합원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인근의 동암중학교와 또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그 매년 그 중학생들에 대해서 경제 교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입점하고 있는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견학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방송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뭐 세무 강좌라든지 자산 운용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회성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사회공헌 활동 관련해서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몬스매트라든가 이런 걸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인근에 또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나 뭐 조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자녀들을 돌봐주고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지역 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 센터라도 지금 저희가 한 4, 5년째 자매 결연을 했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뭐 무료 진료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들인데요. 뭐 출근길에 뭐 간단하게 뭐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을 때는 황산화스트 같은 것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네, 겨울에는 뭐 핫팩 같은 것도 출근길에 나눠드리면서 좀 이렇게 출근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응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조합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공단에 나가서 홍보를 하거나, 또 매주 목요일은 우리 조합 인근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를 하면서 또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들은 사실 뭐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다 담지 못했고요. 뭐 저희가 조합원님들 회갑 요즘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회갑의 개념이 별로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예전보다는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챙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합원분들의 회갑을 저희가 대신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실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봄날에는 뭐 수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산타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특정 일이 됐을 때 또 조합원님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그런 행사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조합원 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조합원 연수를 대외 연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도 가지만은 해외 연수도 가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서부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캐나다 연수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제가 상반기 실적 1등이 되면은 제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조합 속에 이제 사례는 다 발표는 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조합의 이제 슬로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변화를 즐기고 리드하는 신협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그거에 맞춰서 그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학습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 CDC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 개발의 중심이 우리 신협이 되자. 그래야지 이 지역 사회가 그 지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우리가 주도가 되는 그런 신협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CDCU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메바 경영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이나우리 가지오가 만들었던 이 경영 관리 방침이고요. 요 경영이 추구하는 바는 전원 참가형 분권적 경영 시스템입니다. 되게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전 직원이 참여는 하되 그 전 직원들을 부분별로 독립출산제를 만들어서 분권을 하지만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경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재무 회계가 아닌 그 관리 회계를 도입을 해서 이걸 우리가 신협 업무에 적용을 하자.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제 지금은 독서 포럼을 이 아메바 경영 위주로 지금 독서 포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리대 확대 및 신규 지점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소형조합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저희가 노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동묘대를 확대하고 신규 주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공동묘대를 늘리려면은 또 교육학부본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다른 재무 목표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지만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성을 해서 공동묘대도 확대를 하고 신규 주점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큰 과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